안녕하세요. 치유상담사 안드레입니다. 오늘은 기질과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게요. 이 기질과 특성은 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에 의해서 이미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사람 몸에 있는 특정한 액체에 의해서 4가지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그리고 우울질이 있습니다. 이 다혈질은 대중적이고요. 담즙질은 역동적입니다. 점액질은 평온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울질은 완벽주의입니다. 각각의 특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다혈질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다혈질은 기쁨이 충만하고요, 즐겁고 유쾌하고 유머 감각과 소망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이러한 특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창의적이고 매력이 있으면서 파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람들을 좋아하고 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지랖이 넓기도 하죠. 그리고 무대 체질이면서 호기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친구를 쉽게 사귀기도 합니다. 친구 쉽게 사귀는 사람 보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무대 체질이고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이 다혈질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리고 담즙질은 지도자적인 능력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요, 항상 고고 이렇게 합니다. 지도력과 의지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확신에 차 있는 말투와 행동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독립심이 굉장히 강해요. 외로움도 잘 타지도 않습니다. 외롭지도 않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정표 역할을 확실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할 때도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도닥여 주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죠. 그리고 어떤 역할도 하냐면은 싸워서 이기게 되는 전사, 그리고 파이터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점액질은 매우 여유가 있고요, 안정감이 있으면서 인내심이 매우 높습니다. 들어주는 능력도 있고요, 중재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막 싸우고 이러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잘 합니다. 화목이 우선이다, 잘 지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비심도 굉장히 많고요, 무난하게 그냥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질은 매우 이상적이고요, 이상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마음과 영혼을 깊이 있게 이렇게 잠잠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능도 뛰어납니다. 예술가적인 특성도 많이 있고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꼼꼼한 눈, 매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간파하죠. 이렇게 실수한 부분과 틀린 부분, 이것들을 잘 꼬집어내는 역할도 하는 것이 이 우울질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적의식이 분명하고요, 한번 결단하고 결정한 것은 끝까지 해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점은 극대화시켜야 되겠고 약점은 극복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들을 적절하게 잘 믹싱하면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안 되는 거는 변화시키면서 보다 괜찮은 인격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우리 특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과연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나는 어떤 기질인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성격과 성품은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변화됩니다. 그러나 기질은 어때요? 기질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DNA에 의해서 굳어지고요, 부모에 의해서 그대로 담고 태어나는 기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혈질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화가 풀어져요. 그리고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다시 예전의 평소 모습대로 언론 복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쿨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담즙질은 어떻게 되나?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인데 이거 화를 내야 되나? 화를 내지 말아야 되나? 이게 의해서 자기가 화를 낼 것인지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결정을 내리는 자랍니다. 그리고 점액질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도대체 알 수 없어. 몰라. 뭐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우울질은 딱 보면 화가 났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화가 났네 그러면 화 안 났다 이렇게 딱 정색을 하고 잡아뛰기도 하는데 사실은 속으로 삭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화병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자, 이 네 가지 사람들의 그 기질과 특장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믹싱하고 조화롭게 해서 나를 보다 괜찮은 그 성품으로 발전 변화되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어떤 거냐면 다혈질은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함축하고 요약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사람 이름 외우는 것도 좀 약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성, 다른 이름을 갖다 붙여서 성과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다혈질은 숫자를 분명하게 그리고 이름을 분명하게 입력하고 출력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담적질은 차분함이 좀 필요해요. 행동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행동하고 봅니다. 실수하기도 쉽죠. 그리고 사람들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막 의도를 가지고 조종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주의자니까요.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간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충고도 많이 하고요. 충고하건대 절대 충고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점들을 지금 어떻게 알아야 극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점액질은 어떠냐면은 무난하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열정을 끌어내는 것도 필요하고 다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게으른 것 같이도 보이고 좀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고집도 좀 세요. 이들이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거절도 잘 못합니다. 이제는 NO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정도 잘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분명하게 이것이야 아니야 그래 이것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자, 우울질은 뭐냐면은 이 우울은 잠시 스쳐가는 것은 좋은데 우울을 완전히 집안에 들여서 한 가족으로 머물러 있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제 그만 찾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경향들을 많이 조명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엄한 심판도 그만하시고요. 좀 느긋함과 평범함을 할 수 있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단계의 수준을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을 추구하고요. 높은 수준에 자기가 정해놓은 그 선으로 올라오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도 이제 좀 내려놓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특장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다뤄보았는데요. 끝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혈질은 동그라미형입니다. 담적질은 세모형입니다. 점액질은 네모형입니다. 우울질은 S기질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도형, 동그라미와 그 세모와 그리고 네모, S 이 기질 네 가지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도형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도형은 어떤 도형인가, 나는 어떤 기질인가 알아보시고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보다 나은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진행되어지고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기질과 특성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